배창호 감독의 1987년작 기쁜 우리 젊은 날은 두 남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한 폭의 그림 같은 영상에 담아낸 한국 멜로 영화를 대표하는 고전이자 걸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독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저희 심각한 의문점과 무리수가 섞인 딴지를 걸고자 합니다. 물론 99% 헛소리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올드 팬들의 마음속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순수하고 통속적인 러브스토리입니다. 첫 씬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주인공 혜린의 연극 모노드라마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장장 6분여에 걸친 롱테이크로 무대에서 홀로 독백 연기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긴 호흡으로 공연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사의 내용은 어느 직업 여성의 자신의 화려하고 우아한 일상을 자랑하다가 내면에 감춰진 고독함을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앞으로 등장할 혜린이라는 캐릭터의 내면과 심리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면서 영화 후반부의 어두운 스토리를 암시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객석에 앉아 꽃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주인공 영민의 모습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영민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데 여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혜린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말 한 번 걸지도 못하고 그냥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는 이러한 짝사랑의 열병을 앓는 남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 여기던 정서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민의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시장에서 기름가게를 운영하며 영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부자 간의 관계는 다정하고 친근합니다. 최불암 배우가 영민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동시대에 인기리에 방영 중이던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김 회장 캐릭터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40여 년 전 영화인데 최불암 배우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70년대 작품에서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늘 한결같다는 점은 배우로서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 대포집에서 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영민과 동네 어르신들. 영민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영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던 어르신들 앞에서 짝사랑하는 혜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서 진정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부딪히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건 영민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영민의 어머니에게 구애했던 모습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다시 용기를 얻은 영민은 혜린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끈질긴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몇 번 거절당하지만 결국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당시로서는 도시적 이미지의 상징이던 맨션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혜린의 모습이 소박한 모습의 영민과 대비를 이룹니다. 영민은 양복을 입고 레스토랑에서 혜린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도 상당한 롱테이크인데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안절부절하며 혜린을 기다리는 영민의 모습이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코미디적인 요소도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어렵게 만난 혜린에게 영민은 자신이 쓴 휘곡을 건네며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 휘곡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입니다. 이는 이 영화의 조감독이었던 이명세 감독이 훗날 연출하는 작품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영민이 쓴 휘곡은 헤어졌던 두 남녀가 10년 만에 만나 첫날 밤을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민의 자기 반영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혜린의 연극 장면도 그렇고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각자의 자아가 투영된 작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설픈 사랑 고백에 보기 좋게 거절당한 영민은 그럼에도 혜린에 대한 구애를 계속합니다. 그녀가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무대까지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혜린의 남자친구를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온 재미 의사라고 하는데 그는 혜린에게 함께 결혼해서 미국에서 병원을 개원하자는 프로포즈를 혜린에게 합니다. 혜린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하게 될 생각에 들떠 있고 그러한 그녀의 마음속에 영민이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어설프게 그녀 곁을 서성이다 큰 망신만 당한 영민은 이제 정말 혜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회사에 취직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도 완전히 잊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혼자 청승 떨며 혜린을 만나던 레스토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몸이 건조한 직장 생활을 하던 영민은 3년 후 지하철에서 우연히 혜린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혜린은 결혼에 실패하고 귀국하여 혼자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민은 다시 혜린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데 그 어설픔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여자 꼬시는 재능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혜린을 다시 만나서 분위기를 잡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혜린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결국 따귀 한 대 맞고 다시 한번 퇴짜를 맞습니다. 솔직함만 있지 눈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흐느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혜린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녀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 열정과 근성 하나만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다시 혜린과 덕수궁 데이트를 하는 데까진 성공하지만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먹으라고 건네니까 혜린은 쳐다도 안 보고 먹기 싫다며 거절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수함만 있을 뿐 센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린은 결혼 생활에 실패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뒤 돌아섭니다. 그때 영민은 혜린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오늘 혜린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때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면서 동시에 줌 렌즈는 뒤로 빼는 방법으로 혜린의 표정을 찍으면서 흔들리는 혜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빈틈이 생긴 혜린의 마음속을 영민은 지치지 않고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혜린의 직장 앞에서 비를 맞으며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영민의 모습에 혜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사무실 스탠드 조명을 하나씩 밝히면서 그녀 마음속에도 불빛이 켜져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린은 영민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 바로 영민과 혜린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치르는 두 사람.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영민이 첫날 밤을 능숙히 진행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샤워 후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둥대기만 합니다. 이제는 재미있는 수준을 넘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민에게 혜린이 조용히 다가가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두 사람의 첫날 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씬이 이어지고 신혼부부가 된 두 사람은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때만 해도 신혼부부의 신고식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영민은 중요한 소식을 하나 밝히는데 바로 혜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축하는 이어지고 두 사람의 행복은 이 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다음 씬은 산부인과 장면인데 영민은 장래 아버지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듣기 위해 혜린의 담당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팩트를 알게 됩니다. 혜린이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어서 이번에 아기를 낳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이를 지울 것을 의사에게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아이를 2차례나 유산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둘 다 5달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6달이 넘었고 기어코 아이를 낳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과 근성의 영민이라 해도 이번에는 혜린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안과 희망을 아는 채로 출산의 그날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혜린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영민은 허겁지겁 혜린의 분만실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해리는 건강한 딸을 낳았지만 결국 뇌출혈을 일으키고 중태에 빠지고 맙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해린을 바라보며 영민은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창가에 스며드는 조명이 따스한 톤으로 해린의 마지막 순간을 비춰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막을 내립니다. 세월이 흘러 영민은 홀로 딸을 키우면서 과거 해린과의 추억이 있던 덕수궁 그 벤치에서 딸과 함께 데이트를 합니다. 그 시절 해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건네지만 딸은 엄마가 했던 것처럼 쳐다도 안 보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영민은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기쁜 우리 젊은 날은 세련된 영상미와 연출이 돋보이는 단연코 80년대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 없이 정적인 카메라 워크와 조명의 변화만으로 인물 간의 심리 묘사나 갈등을 표현한 연출력이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러움 없이 세련된 클래식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스토리 또한 인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든가 연민, 낭만, 순애보 등등이 가슴 깊은 울림을 주었고, 특히 후반부의 비극적인 씬에서는 저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건 KBS 주말 연속극 젊은이의 양지 50회에서 집 떠난 차이가 7년 만에 엄마를 상봉하는 장면과 더불어 이 기쁜 우리 젊은 날이 유의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한 손에 꼽을 만한 한국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영민과 혜린이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회식신입니다. 이 부분에서 영민은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혜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름답고 훈훈한 장면인데, 문제는 이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회식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라든가 분위기를 보면 신혼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된 시점이 아닌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더구나 이 동네 어르신들은 영민에게는 단순 이웃사촌 이상으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회식 자리라는 건 정황상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을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임신 소식을 알린다? 이 말을 들은 한 동네 어르신이 영민에게 분명히 이런 대사를 건넵니다. 그거 속도 위반한 거 아니냐? 이게 흘리듯이 나온 대사가 아니라 확실한 어딘가 연출을 통해 전달된 대사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민의 아버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의 카메라 앵글을 보면 혜린의 뒷모습만 보여줄 뿐 컷이 끝날 때까지 혜린의 얼굴을 끝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신혼여행 씬으로 돌아가 복기를 해보면 이 의심은 명확해집니다. 이날의 첫날 밤은 분명히 두 사람에게는 첫날 밤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결혼식 후에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이 비공식 국룰이었고, 영민의 캐릭터를 보았을 때 이날이 첫날 밤이라는 건 그가 샤워 후에 했던 행동들만 봐도 거의 100%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혜린이 영민의 프로포즈를 수락한 씬에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결혼식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도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결혼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나 일정한 기다림의 기간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집으로 건너뛴 것이라 하기엔 너무 튀는 장면 전환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편집 또한 감독의 연출에 있어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편집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건 영민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서 혜린의 병명을 처음으로 듣는 그 장면입니다. 이후에 나온 혜린의 대사로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혜린은 임신 6개월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민은 임신 6개월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혜린의 담당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영민을 보면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영민은 의사에게 자신이 혜린의 남편이라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해리는 임신 6개월째가 되어서야 처음 만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영민 같은 자상한 캐릭터인 남자가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해린과 함께 가지 않았다? 라는 건 그동안 해린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녔다는 것이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미 영민과 결혼하기 이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리는 이미 결혼 전력이 있던 여성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심이 모두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영민이 모두 사전에 인지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의 진실을 영화에서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영화의 서사나 메시지에 그렇게 흠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 가설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씬에서 영민이 딸과 함께 보내는 따사로운 오후의 데이트 장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젊었던 시절의 한때 짝사랑하던 해린과 나란히 앉아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해린에게 건네던 바로 그 똑같은 장소 벤치에서 영민은 해린의 딸에게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건네고 해린에게 들었던 똑같은 반응을 딸에게 듣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의 해린과 함께 있는 유사 연인 관계로 받아들여집니다. 해린이 떠난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또 다른 해린.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달걀. 그것이 품고 있는 생명의 이미지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러한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화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프닝 씬, 해린의 연극 독백 장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해린이 연기했던 직업 여성 캐릭터의 대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나는 우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밤마다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밤을 보낸다.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내게는 16살이던 시절 한 소년에 대한 추억이 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노란 들꽃과 함께 작은 편지를 전해주고 떠났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대가 생명과 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겠소. 생명은 한숨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나 그대가 영혼과 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소.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것이니까. 바이런의 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내용은 결국 해린의 영화 후반부 다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선택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행보였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연극 배우를 꿈꾸었던 해린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연극 무대로 만들면서 생명 대신 영혼을 택함으로써 더 큰 영혼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그녀를 언제나 그리워하는 영민과 그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곁에 앉아있는 또 다른 해린. 그래서 오프닝 씬 해린의 모노드라마 무대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길게 이어졌던 건 객석에서 늘 해린을 멀리 바라보기만 했던 영민. 그것이 그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포지션이었음을 은유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합니다.